여러분, 만약에 빚의 90% 이상을 합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면 믿어지시나요?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한 실제 사건 기록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6,126만 6,668원. 와, 정말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, 정말 압도적으로 무거운 빚이죠.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, 도대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? 자, 그 해답이 정말 놀랍습니다. 바로 원금의 단 7.4%만 갚는 겁니다. 네?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? 근데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한 합법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봐야겠죠? 바로 신청인 번호 3115번. 59세에 소규모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요. 지금부터 이분의 실제 기록을 따라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이 빚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. 기록을 보면요. 2021년에 첫 대출을 시작으로 23년, 24년, 25년까지 계속해서 대출이 늘어납니다. 주된 이유는 생활비 부족이었어요. 이렇게 4년 동안 대출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. 이렇게 빚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때 한 줄기 빚처럼 내려오는 동아줄이 있습니다.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개인회생이라는 게 그냥 짠 하고 빚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. 이건 법원의 철저한 감독 아래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체계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. 좋아요. 그럼 이 빚 갚는 계획, 그러니까 변제 계획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 핵심 계산법을 한번 들여다보죠.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. 계산은 딱 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,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월소득을 확정하고요. 둘째, 여기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생활비, 즉 최저 생계비를 뺍니다. 그럼 셋째, 그렇게 해서 남는 돈 있죠? 그게 바로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공식을 실제 신청인분의 상황에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. 이분의 월 소득은 건설업으로 버는 150만 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당시 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38만 원이었고요. 자, 그럼 계산이 바로 나오죠. 150만 원에서 138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딱 12만 원. 이게 바로 이분이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, 즉 가용소득의 전부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매달 12만 원씩 갚는 거, 이게 전체 계획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? 한번 숫자를 다 합쳐보죠. 법원의 계획은 이렇습니다. 매달 12만 2원을 36개월, 그러니까 딱 3년 동안 갚는 거예요. 이걸 다 합치면 총 갚는 금액은 432만 7,002원이 됩니다. 바로 이 숫자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놀라운 결론입니다. 보세요. 3년 동안 갚는 돈이 총 4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원래 빚 원금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의 고작 7.4%라는 겁니다. 그럼 나머지 92.6%는 법적으로 면제, 즉 탕감받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아니, 돈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되죠? 이렇게 조금만 갚아도 되는 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이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회생을 시키는 게 그냥 파산시키는 것보다 채권자,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어야 한다. 바로 이 원칙이에요. 자, 그럼 실제 이 사건에 적용해 볼까요? 만약 이분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파산을 했다면 가진 재산을 몽땅 팔아도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253만 원 정도입니다. 그런데 회생 계획을 통해서 3년간 갚는 돈의 현재 가치를 따져보니까 405만 원이 넘는 거예요. 어때요?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받죠? 바로 이래서 이 7.4% 변제 계획이 법의 공정성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. 6,1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7.4% 변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. 그러니까
시작은 6,100만 원이라는 감당 못할 빚이었죠. 하지만 월 소득 150만 원에서 생계비 138만 원을 빼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변제 능력이 정해졌고요. 이걸 바탕으로 3년, 36개월 동안 꾸준히 갚는 약속을 한 겁니다. 그 결과 원금의 7.4%만 갚게 됐지만 이게 채권자에게도 파산보다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가장 정당한 방법이 된 거죠. 결국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. 개인 회생이라는 게 그냥 빚에서 도망치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법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되고 체계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남깁니다.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의무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.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쯤에 그 올바른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